안 돼. 슝슝슝슝슝슝슝슝슝슝슝 막 근육도 따는데 난 안 돼. 학교 갈 때 솔직히 많이 했잖아. 제 눈으로 봤을 때는 잠을 많이 자고 있고 휴대폰을 많이 하거나 그거밖에 뭐 보이는 게 애들에 대해서는 좀 많이 소홀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부분이 좀 불만인 거죠. 24시간 자는 시간 빼고는 하는 것 같아요. 20시간? 어깨에 담이 올 정도로 안 자면서 저는 거기에 다 제 얘기를 써놓거든요. 라이브 방송 찍거나 실시간으로 이렇게 잠깐 올리는 것들. 안녕하세요. 집에서 감바스를 만들었어요. 라이브까지 하는 거예요? 막 되게 화사하게 핑크핑크 그런 거 있으면 별것도 아닌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꼭 계속적으로 그걸 하는 모습이 조금 불만인 거죠. 남편분이 보기에는 그럴 수는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로션 이렇게 발라보세요. 알겠지요? 엄마 라방 킨다. 안녕하세요. 라이브를 해줘. 하시는구나. 저렇게 라이브를 안녕하세요. 해줘. 가 제일 좋아하는 세럼을 얼굴에 톡톡 발라주세요. 이게 지금 키즈 로션하고 세럼이거든요. 근데 보통 키즈 로션 보면 그 세럼은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아야야. 아니 얘들아 좀만 나와봐. 싫어. 나이 들수록 춤춰야 해요. 맞아. 나 춤바람 날 것 같아. 막 이래. 춤추고 싶어 막. 흔들고 조금 싶어. 아쉬운 게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면 이제 공부를 조금씩 취미를 붙어 가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자기 일만 해서 애들을 케어 안 하고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은 없는 것 같아요. 얼른 잘 사람 여기 모여라. 요즘 분들은 모르겠어. 오늘은 누가 빨리 누군지. 애들 얼른 재워야 돼. 응, 알겠어요. 아, 둘째 임신했구나. 얼굴 되게 좋다. 만약에 네가 간다면 정말 바보 같아서 사랑한다고 하지 못하는 건 나도 우울하신 게 약간 있으신 건가? 평소에 쌓인 게 있어서? 있으면은 그냥 눈물 나오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며 나의 편은 한 명도 없는 것 같고 많이 외로워서 일에 더 몰두를 했던 것 같아요. L에서 사내 강사 일을 했었고 제가 10년을 근무를 했어요. L에서 5년 일하고 5년은 육아휴직이었어요. 셋째를 낳고 복직을 하려고 보니까 제 위치가 없어진 거예요. 셋 낳다 보니까 경장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주변에 둘러보면. 그래서 그 기회에 저는 퇴사를 결정하고 쇼호스트를 목표로 퇴사를 하게 됐어요. 이 마스크가요. 이 마스크가 좋은 점은요. 일단 쉽지 않은 용기였을 것 같은데 저 지금 딴 거 못 할 것 같거든요. 보세요. 원래 꿈이 TV 쇼호스트가 꿈이었으니까 한타가 저의 레퍼런스예요. 포트폴리오고. 했거든요. 그거 하려고 근데 넷째 생겨가지고 근데 또 받아들였잖아. 나 너무 스트레스였잖아 그때. 맞아 넷째 임신했을 때 그랬을 일을 때. 또 못하고 이러니까 임신한 거 자체만으로도 좋진 않았고 너무 힘들었고 했는데 어쩌겠어요. 지울 순 없잖아요. 그래서 받아들여서 애를 낳자고 했는데 저희 신랑은 진짜 낳을 거야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진짜 낳을 거야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인 거잖아. 그래서 진짜 너무 실망을 했고 그때 너무 충격을 먹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요.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유산이 됐나? 그런 죄책감도 들고 유산이 됐나? 그런 죄책감도 들고 제가 잘못한 것만 같고 사장님 네 3만
10만 원만 해주세요. 네. 네? 아, 잔액 없어요? 이거 체크카드인데 잔액 없어요? 잠시만요. 여보세요? 나 주유 지금 어. 하러 왔는데 잔액이 없어. 돈 좀 넣어줘. 현재는 뭐 제가 관리를 하고 있죠. 현재 상황은. 10만 원 넣어주라고? 어. 뭐 하려고? 뭐 쓰려고? 뭐 일단 10만 원 붙여줄게. 그럼 네가 주유하고 알아서 해 그냥. 나 기다려봐. 붙여줄라니까. 잠시만요. 이러면 너무 서로 불편하지 않아요? 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된 이유가? 아, 됐다. 사장님, 여기. 다른 카드. 여보세요? 어. 지금 저기 10만 원 보냈다. 그거 아껴 써. 그때 저는 받아서 쓰는 거예요. 나 오늘 얼마 필요해. 오늘 모임 있으면 얼마. 뭐 10만 원, 5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생활을 해요. 정말 거지도 아니고. 예전부터 그랬지만 뭐 이렇게 돈 금전적인 거 관해서는 뭐 서로 잘 이야기를 안 해요. 저는 월급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한테 준 적이 없다니까요. 그냥 내가 쓰는 돈 그냥 이렇게 알아서 월급을 이게 모으세요? 입금해 이렇게. 근데 저건 좀 너무하다. 그건 왜 그래요? 힘들죠? 뭐 이유가 있나요? 현실은 다르기 때문에. 저 뭐 돈이 많이 있진 않거든요. 김서방 월급이 도대체 얼마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사냐. 아, 지금이라도 터놓고 부부하고 터놓고 말을 해야 된디. 10년이 세월이 지났는데 부부의 월급이 얼마 타온지도 모르고 경제권은 갖고 혼자 지고 있어서 한 달에 어디 들어가고 어디 가고 그런 것도 모르고 그렇게 부부가 어쩌고 사냐 말이오. 성질만 내잖아. 숨기기만 하고 내가 돈 해줬냐잖아. 내가 돈 해줬냐잖아. 우리 집에서 해줬냐. 아, 우리 집에서 안 해줬어도 아이, 그러니까 자기 마누라가 부모가 알아야지. 해줬다 이거요. 자기 부모가. 그냥 뭐 생활비를 이렇게 대주시고 애들 간식 뭐 먹을 거, 뭐 애들 옷 이런 거는 다 구매를 해서 주셨어요. 택배로. 지원이 끊긴 지는 작년? 아무튼 몇 개월 안 됐어요. 신랑이 하고 나서 그 3년 뒤로는 솔직히 더 이상은 너네 지원 안 해주겠다. 너네끼리 살아라 해서 끊기게 됐어요. 남편이 뭘 했는데? 남편이 뭐 도박을 했나? 뭐라고? 엄마도 지금 너희 집 온 지가 3년이 되었는데 이게 감당이 안 돼. 어쩌고 그냥 우선 너 살게 팍팍한 게 카드 쓴 것은 좋아. 많이는 못 도와줘도 그래도 조그마한 것은 옛날에는 많이 도와줬지요. 내 카드 갖다 긁었어요. 하고 그 카드도 지금 못 갚고 있어요. 연금 얼마 되지도 않은 연금 그걸로 저희를 도와주고 계세요. 너무 미안하죠. 진짜 미안해요. 나도 보면 그냥 안타까워 미쳐버렸어. 나도 미쳐버렸어 내 마음을. 우리는 살기 편한지 아냐 지금? 네 마음하고 똑같아 우리도. 옛날에는 남부르지막에 떵떵거리고 샀는데 우리 딸이 지금 생활하기가 엄청 힘든 것 같아요. 울어요 저녁에. 너는 내가 너한테 관심이 없다고 하는데 이미 주식에 빠져가지고 핸드폰만 보고 있던 사람은 바로 너였어. 주식이 나쁘다는 게 아닌데 여윳돈이 있는 돈으로 투자 개념으로 하는 건 좋은데
100을 벌면 100을 다 해버리고 200을 벌 생각으로 투자를 하니까 지금까지 안 된 거잖아요. 뭐 약간 대출 같은 것도 와이프 몰래 뭐 받아서 거의 그걸 조금 했어요. 왜 얘기 안 했어? 왜 저런 건 나한테 얘기 안 했어? 당신이랑 똑같네. 뭐 빚은 많이는 없어서 뭐 약간 저기 천 단위 후반 정도. 뭐 지금 한 10억 넘게 해보는 것 같아요, 진짜로. 1억하고 10억은 너무 다르지 않아요? 청담동이요. 청담동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샵이 되게 좋은 데였어. 유명한 선후배들이 다니는 곳이죠. 네. 라이브 있어가지고 2시에 겨우 돈 꽤 들 텐데 저것만 해도. 너무 이뻐. 저 와이프가 지금 밖에서 활동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헤어 메이크업 그런 비용이라든가 뭐 주유비라든가 솔직히 좀 금액은 부담스러운 금액이긴 하죠. 근데 저는 최소한의 금액으로 헤어 메이크업을 받고 있어요. 이런 거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겠냐고 이런 거. 보통은 정액권을 끊고 다니세요. 보통은 100만 원 또는 200만 원권을 끊어도 2달 아니면 무조건 소진인 것 같아요. 네. 저 네일이 저 강남에서 하면 비싼데 그래서 동네에서도 많이 하고 하거든요. 비슷해요. 비슷해요. 할인 받으면. 그럼 품위 유지비, 꾸민비. 제가 하는 일은 투자가 안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지금 결제 도와드릴게요. 네, 김현기로 돼 있을 거예요, 정액과. 네네. 지금 5천 원만 있어가지고. 네? 5천 원만. 아, 다 썼어요? 헉, 신랑한테 이체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차피 따로 해도 되는 거죠? 어차피 계좌 따로 입금해, 그죠? 그죠, 따로니까. 양손 같이 넣을 수 있어요. 네, 네네. 이거 너무 이쁜데, 이거 진짜로? 입금해줄게요. 외상. 볼 줄 아니까 문제인 거예요. 저렇게 항상 이제 남편분한테 그죠? 항상 저런 식으로. 뭐 마음도 좋고 뭐 다 이해하고 지금 근데 형편이 맞아요. 아유. 지금 이럴 형편이 아닌데. 언니, 저 왔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 저렇게 이거 보기 라이브를 진짜 하시는구나. 오랜만이죠. 정말 예쁜 옷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짜라란. 아, 어떡해? 이거 어때요, 여러분? 요거? 우와. 오늘 최대 인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뭐야, 뭔 일이야? 오늘 사은품 준다고 하니까 다 들어왔네. 나가시면 많이 먹어봐가지고 대충 설명서 안 보고 아까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아 이게 좀 뭐 사람들이 보나 보다 했는데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시간이 30분이 후딱 가버리네요, 여러분. 라방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해요. 사장님, 3만 원만 해주세요. 나 어제 그 뭐지? 그것도 붙여줘야 되는데, 이체해줘야 되는데 10만 원. 331 560. 원가가 13만 원. 감사해요, 언니. 이체해줄게요. 네, 그러면 결제 도와드릴게요. 신랑한테 야, 저게 이체해드릴게요. 남습니까? 와, 33만. 한 달에 한 6번이면 그것도 무시 못하는 비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조금 부담스럽죠. 지금요? 없죠. 마이너스죠. 투자 금액이 저는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계산은 안 해봤는데 그래도 한
1억은 썼지 않을까? 아니, 이거 보여줘봐. 그 퇴직하실 때 퇴직금이라는 거 나오잖아요. 퇴직금이요? 네. 퇴직금은 제가 솔직히 차를 샀어요. 제 꿈이 원래 40살 이전에 꼭 저는 벤 타고 싶었었거든요. 제 꿈이. 인플루언서를 하려면 조금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지금 잠깐만. 그거 올린 거죠? 이거 손으로 가렸다가 이렇게 한 거. 오케이, 오케이. 내일. 아, 네, 네, 오케이. 아니 내일인데 굳이 저기서 안 해도 되는데 저거를. 그렇죠. 겸사겸사 하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오늘도 메이크업 받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 오늘은 괜찮아. 그러면 어. 야, 합숙하는 동안에는 어떻게 메이크업은 어떻게 하시죠? 여기 합숙하는 동안에는 갔다 뭐 갔다 올 거예요? 혹시 갔다 오시나요? 아니요. 누가 와요? 네? 누가 오기로 했어? 출장비가 비싸. 저도 안 부르거든요. 저도 안 부르. 거짓말하지 마. 말고. 진짜. 에이, 거짓말이야. 거짓말하지 마. 웃기려고. 리얼. 출장비가 아까 아니, 웃기려 그런 거 아니야? 잠깐만. 진짜로. 근데 우리 여기 있잖아. 계신데? 자기 스타일에 맞은 사람을 찾는 거죠. 아 여기 계신 분하고는 또 안 맞아가지고 부르셨다. 아니 안 맞은 게 아니라 불안하니까. 낯가려가지고. 낯가려서. 저도 출장비가 부담돼서 저는 제가 고치거든요. 저 안 데리고 와요. 출장비가 어마어마해요. 참고로 네. 놀라운 거는 저희가 4기 있거든요. 4기. 헤어 메이크업을 출장을 부르신 분은 처음이에요. 처음. 심지어 저희 3명도 출장 부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우리 경미 씨가 출장을 불렀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얘기예요, 사실은. 혹시 궁금한 게 있는데 오늘 메이크업 컨셉 있어요? 이거 좀 먹을 것 같은데. 아 괜찮아요. 아, 해보세요. 해봐요. 이미 다 그래서 오늘 컨셉은 뭐예요? 장원영. 네? 장원영. 사진을 보고. 그러네. 이 헤어가 보니까 얼굴 말고 아니 헤어, 그러니까 헤어 내가 스타일. 어디서 많이 봤다 했는데 장원영 씨 요즘 그 헤어네. 그러면 내일도 장원영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일은 다른 컨셉? 아, 내일은 또 다른 컨셉이 있어요? 깔끔한 커리어 우먼 같은 일 다녔을 때 그런 당차고 씩씩한 워킹맘. 이렇게 저보다 어렸으면 동생을 하고 근데 진짜 언니 그러시면 안 돼요. 언니. 저보다 언니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언니 큰일 나요. 진짜로 언니. 오늘 초면이지만 되게 쭉 보는데 우리 경미 씨 보니까 마음에 쏙 드는 직업은 연예인을 했어요. 근데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남편과의 문제도 남편과의 문제지만 기본적인 우리 경미 씨 속에 있는 화는 본인의 어떤 욕망이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이 화가 끌어올라.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안 되니까 그러면 그렇게 비슷하게라도 내가 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아무 얘기도 안 해. 하든가 말든가 정말 뭐 하루에 2번, 3번을 하든 그거 누구도 안 말려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치면 어머니 저 애 봐주고 밥 해주시고 하는데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어머니 용돈도 안 드리면서 이거는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저 마음이 저 눈에서 그 어떤 마음인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저게 충족이 안 되니까 이분은 계속 더 미치는 거예요, 속으로. 맞아요. 남들은 잘해주는 줄 알거든요. 네. 근데 저는 답답해요. 남편 때문에 인생이 망한 것 같아요. 그렇진 않은데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제가 선택한 거고. 근데 왜 눈물이 날까요? 잠시만요. 제가 너무 따끔하다고죠. 화장 지워질까 봐. 살짝 닦아요. 괜찮아요.
그냥 저보다 더 이기적인 것 같아요. 더 이기적인 것 같아. 어떤 면이요? 월급을 몰라요. 남편 월급을? 네, 저는 결혼해서 한 번도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왜 남편은 경미 씨에게 재정을 안 맡길까요? 제가 많이 쓰는 줄 알아요. 아, 많이 쓰는 줄 안다. 자기도 많이 쓰면서 아, 본인도 많이 쓰면서. 네, 저만 많이 쓰는 줄 알아요. 네. 그럼 본인은 한 달에 얼마나 써요? 계산은 잘 안 해본 것 같아요. 얼마 쓰는지 몰라요, 그러면? 대충도 몰라요? 대충 한 200? 200. 200 맞아요? 응. 그 정도? 그 정도? 3만 원만 해주세요. 나 어제 그것도 붙여줘야 되는데 이체해줘야 되는데 10만 원. 원가가 시작하는데 7만 7천 원 결제 도와드릴게요. 정말 예쁜 옷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내가 지출이 많으면 수입은 또 적은 편이고 그럼 누군가 이 간격을 메워줘야 되잖아요. 네. 남편이 그렇게 필요한 비용을 대주고 있나요? 네, 그럼 남편이 지금 직업이 뭔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회사원. 회사원? 어떤 회사요? 그냥 일반 회사예요. 일반 회사 중에 어떤 회사요? 어떤 회사? 업종이 뭔지 업종은 거기서 무슨 일을 해요? 뭐 자동차끼리 보험 뭐 이런 거 뭐 해주는 거. 잘 모르시죠? 정확히는 잘 몰라요. 제가 보니까 정확히뿐만 아니라 대충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냥 맞는 것 같아요. 화물공동. 그럼 제가 조금 더 질문을 네.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우리 집은 지금 재정이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마이너스일 거. 아, 그건 알고 계세요? 마이너스. 얼마나 마이너스예요? 잘 모르겠어요. 뭘 아세요? 제가 월급을 갖다 주면 뭐 500이 됐든 300이 됐든 그 안에서 제가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단 한 번도 없었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쓰는 거예요. 그리고 방송 이렇게 카메라 앞에 쓰니까 꾸민비 이런 거. 근데 저는 이게 갖춰져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제 마음은 응원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언제까지 이걸 지켜봐야 되나 그게 이제 첫 번째예요. 네네. 이제 여러 명 장인 장모님도 살고 저희도 아기가 3명이라 다 저 혼자 벌기에는 조금 압박감은 있어요, 많이. 네. 이게 지금 경제적으로 혼자 버는 걸로 커버가 되나요? 창피한 일이지만 어머니 아버님이 좀 도와주시기도 해요. 본가에. 예, 네네. 예. 지금도 1년이면 12개월 중에 몇 달 정도 도움을 받으세요? 10개월은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2달 빼고는 거의 1년 내내 받는다고 봐야 네, 되겠네요. 근데 이제 뭐 먹을 거를 뭐 콩으로 해서 보내주시다던가 저 카톡으로 보내면 조금 네네. 입금을 그 금액을 해주시고. 해주시는 방식으로. 네네네. 제가 볼 땐 네. 이 집 되게 심각한 집이에요. 네. 둘 다 일을 하고 있다는 집인데 지금 뭐가 남아 있어요? 도대체 그 돈이 다 어디를 간 거예요? 기댈 구석이 있으니까 버티는 건데요. 이 기댈 구석 없잖아요. 이 집 파산이에요. 거기다 저는 진짜 나쁘게 보는 게 뭐냐면 장인어른 장모님 그 카드 네. 그거 안 갚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부모님들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 부려도 이런 부려를 이건 경제적 학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요. 저 같으면 여보 이거 우리 집 상황이 이러니까 이거 멈춰야 돼. 바짝 좀 긴축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안 했어요. 왜 안 하셨어요? 저도 그 전에 저의 잘못이 뭐 이렇게 주식으로 인해서 뭐 이렇게 돈을 많이 이렇게 좀 까먹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솔직히 있죠. 미안한 부분이. 그래서 뭐 와이프가 하고 싶다는 거를 반대하진 않았어요. 이 집은 정리가 필요한 집이에요. 이거 안 하면 그때는 이미 내 부모도 파산, 우리도 파산, 그리고 아이들도 오갈 데 없고 이런 상황이 될 거란 말이에요. 얼마 못 가서 파산을 한다. 그런 거는 좀 와닿았어요.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삶을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삶을. 네. 근데 약간 공주님 같죠. 막내 딸이에요. 전형적인. 아주 전형적인. 그냥 곱게 자란 막내 딸, 철없는 막내 딸이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우리 와이프거든요. 남편도 귀하게 자랐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실망시키고 경제적인 도움 받는 것도 뭐
항상 제가 뭐 마음 편히 하겠어요? 나이가 40 먹었는데 뭐가 필요해서요? 10만 원 보내주세요. 그런 통화를 하면 저 마음이 안 좋아요. 저 당연히 이런 이야기 하는 것도 좀 창피한 거고. 근데 현실적으로 좀 힘드니까 내 기댈 곳은 부모님밖에 없어서 막 그래요. 친정 부모님이 보통 이렇게 같이 올라와서 사시기가 이렇게 쉽진 않거든요. 그쵸. 원래 처음부터 같이 살았던 건 아니죠. 그렇죠. 제가 어려워지면서 어려워지면서. 부모님한테 요청을 했어요. 네네. 너무 죽을 것 같아서 진짜. 어떤 점이 가장 좋을 것 같아서요? 죄송해요. 저 안 울려고. 경미 씨, 네. 화장이 지워지는 게 인생이 지워지는 것보다 나아요. 맞아요. 근데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제가. 여기는 예쁘려고 나온 게 아니고요. 네. 여기는 부부간에 너무 어려워서 네. 치료받으러 온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환자는 메이크업을 안 해도 돼요. 생존이 먼저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방송하러 온 게 아니고요. 그러려면 경미 씨는 좀 솔직해야 돼요. 화장이 지워질까 봐 부채질을 하는 거 네.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경미 씨 충분히 예쁘고 정말 열심히 살고 있고 아픔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 저는 그게 경미 씨일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경미 씨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경미 씨는 스스로를 좀 알아야 돼요. 검사했잖아요. 검사했는데 열심히 사는 부분도 있고 자기 스스로를 잘 알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경미 씨는 기본적으로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연민 굉장히 강하죠. 그런데 보세요. 그 경미 씨의 욕망이 워낙에 큰 사람이에요. 이 욕망을 어떻게 실현할지에 집중하고 있어서 다른 게 잘 안 보여요. 다른 게 잘 안 보여. 내 부모 지금 빚지게 하고 카드 빚이 이자가 얼마인 줄 알아요? 모르죠. 카드 빚 이자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카드 빚을 써요. 그러면 어머니는 조만간 파산이에요. 신용불량자가 된다고요. 이 집은 기준이 없는 집안이에요. 뭐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이런 것도 없고 돈에 대한 경계도 없고 그다음에 이 정도 수입은 없고 지출만 있어 그냥 일타하시는 거예요. 기분이 좋진 않았는데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고 4년이란 기간을 투자를 했고 정말 진정성 있게 했는데 그런 시선으로 바라봐줬다는 게 허무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인플루언서를 안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죠.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안 할 수 있어요? 솔직히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 것과 안 하는 건 다른 거예요. 안 할 수 있어요. 안 할 수 있는 것과 안 하는 건 다른 거예요. 안 해요. 안 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거 지금 당장 안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못 견딜 거예요. 사람들의 그 댓글과 그 시선과 좋아요와 그 따봉 이거 굉장한 중독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인정 중독이거든요. 그놈의 SNS 뭐가 그렇게 대단한지 모르겠는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방향만 좀 바꾸세요. 돈 안 쓰고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메이크업 안 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아이들 또는 뭐 내가 하는 요리 행복하게 내 삶을 갖고 가는 이런 내용의 컨텐츠를 차라리 전 할 것 같아요. 나에게 마음에 안 들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의상 컨텐츠나 내가 알지 못하는 걸 하는 것보다 100번 나아요. 입이 쭉 나왔는데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파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관심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저는 저희 신랑이 주식으로 돈을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 그게 괘씸해서 저는 못 써 하면서 더 쓰는 것 같아요. 그렇게 쓰세요. 결국 쫄딱 망할 거예요. 이 집은 망해봐야 정신을 차려요. 제가 이렇게 과격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 왜 그럴까요?
지금 멈춰야 될 때예요. 온 집안이 다 날아가게 생겼어요. 결국 길바닥에 나 앉아 봐야 정신을 차릴 거예요. 내가 공주로 컸다고요? 그땐 공주였죠. 지금은 공주가 아니에요. 파산자란 말이에요. 저는 굉장히 위기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요. 가정에 대한 책임은 공동이에요. 남편 탓할 거 없어요. 지금 경민 씨의 핵심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나 사랑하는 거 중요한데 충분히 사랑했어요. 본인을. 지금은 가족을 사랑할 때예요. 이 집안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얼마나 부끄러운 상태에 있는지 기억해야 돼요. 좀 쉬고 오셨어요? 네. 네네, 잘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이 집 부부는 다른 제가 만났던 여러 부부들 가운데서도 이기성이 아주 높은 부부예요. 자기애가 상당히 높은 부부예요. 그 자기애가 높은 부부들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 안 들려요. 다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던 내가 그게 맞다 생각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또 한 가지는 모든 주제가 기승전 나예요. 내가 왜 돈을 많이 쓰는데 야 나만 안 써? 네가 돈 펑펑 다 잃은데 나는 못 쓰냐? 나만 그래? 나만 그래? 나만 그래? 너는 안 썼어? 너는 과거에 많이 쇼핑 안 했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하는 이런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걸 희생해서 나에게 서비스를 하는지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10만 원만 좀 나한테 보내줘봐, 지금. 독립적이지 못한 두 성인이 만나서 더 비독립적이 된 사례예요. 재정 독립부터 어떻게 시행할지 빚부터 갚아야죠. 아, 부모라고 철쪽이에요? 남이에요, 남. 남의 돈 쓰고 있는 거라고 뻔뻔하게. 갚으세요. 부모 돈, 내 돈 아니에요. 그분들 청춘 즙 짜내가지고 남은 수명의 값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라고요. 두 번째,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남편이 지은 죄가 있죠. 남편이 사과했나요? 그거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럼 지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서요. 그럼요. 나중은 없어요. 이거 사과돼야 아내가 다시는 이것과 관련돼서 또 다른 언급하지 않을 거예요. 마침표가 찍히지 않은 채 세월이 흘러버린 거거든요. 사과를 한 김에 그냥 다 할게요, 다. 제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 미안했던 사과를. 미안했던 이야기? 아내를 좀 보고 하시겠어요? 아내 얼굴 보면서. 사과는 얼굴 보면서 당사자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봐줘봐. 그러면 내가 이야기할게. 솔직히 우리가 주말부부터 시작을 해서 너가 첫째, 둘째, 막내까지 케어하고 고생한 건 나도 왜 모르겠어. 근데 항상 마음속에만 있었고 겉으로는 뭐 항상 투명스럽게 하고 말을 표현을 못해서 미안해. 그리고 네가 뭐 사과를 받아들일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는 주식 같은 건 하진 안 할 테니까, 진짜 안 할 테니까 이제 더 이상 할 것 같은데? 진짜 안 할게. 진짜 안 하고 내가 받은 통장을 그냥 월급 내용을 항상 뭐 지금 당장 너한테 입금을 못 해준다 하더라도 내가 받은 거를 항상 공유를 할게. 네가 입금 원하면 입금까지 해줄게. 이게 연기인가? 뭐지? 100% 다 믿을 순 없었고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울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였으면 진작 내가 얘기했을 때 해주지 그랬을까라는 생각에 좀 더 뭔가 막 좋지만 않았어요. 막 감동받고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얘가 나를 안 믿고 있구나. 진심으로 안 느껴지구나. 안 바뀌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 표정을 봤을 때는. 아내가 되게 떨떠름해요. 근데 솔직히 저는 안 바뀔 거라 생각해요. 왜요? 지금까지 바뀌었으면 진짜 바뀌었겠죠. 믿어봐야 돼요. 그리고 믿으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제 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일단은 마음은 어떠세요? 이혼을 생각을 하세요? 근데 지금 현재 마음은 다시 이혼 생각이 조금 더 생각이 더 드는 거예요. 높아졌어요.
저는 나름대로 이제 개선을 하려고 그랬는데 저에 대한 불만만 토로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답답했어요. 이혼 생각도 더 이런 생기시는 거죠. 거죠. 답답해서 그러니까. 나도 하기 싫다. 하기 싫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네. 위자료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정말 이혼을 한다면 위자료 같은 경우에는 네. 일반인들은 한 2, 3천 정도가 맥시멈이라고 하는데 네.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그 노소영 최태원님, 네. 그 노소영 최태원님 네. 그분들은 뭐 20억 이렇게 네. 받고 네. 우리도 그 정도 받을 수 있을지가 뭐 궁금하다. 그 정도는 아니어도 솔직히 2, 3천 위자료가 좀 적게 느껴지셔가지고요. 그럼 아내분이 생각하실 때 나는 남편한테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너무 힘들었으니까 위자료를 받아야 돼. 그거는 어떤 게 있으세요? 저 몰래 주식 투자해가지고 네. 한 뭐 5억 정도 날린 거. 그리고 정관 수술. 당연히 저도 같은 여자 입장에서 남편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돈 날리고 난 정관수술 하라고 안 해 이러면 열받고 화나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가정경제에 맞지 않는 그런 소비를 하고 있는 것은 맞거든요. 3만 원만 해주세요. 하고 어디 가세요? 그래가지고 이체해줄게요. 네, 그러면 결제 도와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의 유책은 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저만 돈 쓴 거 아니잖아요. 응? 신랑도 계속 주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 동등하게 잘못이 있는 거지 남편 잘못이 더 크다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이해 가셨죠? 안 받아요. 응? 안 받을래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법이 그렇다면. 누가 만든 거예요? 샹 욕을 하고 싶네요. 당연히 정말 저희 신랑이 유책 사유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실망을 했었죠. 남편분 규칙서는 저는 없어 보이거든요. 양육권 어떠세요? 저는 일단은 뭐 자녀는 제가 다 키우고 싶어요. 근데 이게 협의 만약에 했을 때는 사실은 통상적으로 보면 아내 쪽으로 가죠. 엄마 쪽으로 가죠 보면. 양육은. 아니, 근데- 지금까지 육아를 엄마가 쭉 했다라고 볼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3명인데 뭐 첫째는 아빠한테 가고 뭐 둘째, 셋째는 엄마한테 가고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나요? 있기는 하지만 네. 3명의 자녀가 같이 컸잖아요. 보면 계속해서. 네네. 3명이 있으면 아이를 각각 나눠 가지고 하기는 쉽지 않아요. 아이의 의사나 뭐 특별한 다른 사정이 있지 않나요? 아까는 이게 뭐 애들이 의사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제 생각일 수도 있지만 네. 저한테 올 것 같아요. 아 진짜로? 아빠랑 우유 사러 갔어요. 아이들이 저를 선택을 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좀 나름대로의 자신은 조금 있어서 양보하고 싶진 않아요. 제 품에서 그냥 키우고 싶어요. 근데 신랑도 애는 포기는 못할 것 같아요. 둘 다 애를 좋아해서. 저만 나가랬거든요. 우리한테 우리 분만 나가라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만 나가래 해놓고. 나만 나가래. 우리 엄마 아빠도 놔두고 나만 나가. 너는 네 혼자 그거를 풀어야 되면 너 혼자 가서 해. 장인 장모님 그냥 나랑 같이 살게 그러면. 그럼 나 혼자 편하게 살겠다. 내가 모시고 살면 되지. 미친 거 아니야? 우리 엄마 아빠인데 왜 놔둬? 그럼 장인 장모랑 결혼했었어야죠. 뭐 일단은 친권 양육권 관련해서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엄마가 유리하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애를 데려가는 것은 아니에요. 아이들은 평소에 누구랑 소통을 많이 하고 어떻게 생활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이 얘기를 깔았을까요? 혹시 예상되는 부분 있으신가요? 네. 학교 갈 때 솔직히 많이 했잖아. 춤추고 싶어 막 흔들고 싶어. 근데 최근에 다 그런 일이 발생한 거고 3년 전까지는 다 제가 다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최근이 너무 중요해요. 저는 양육권을 뺏긴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해봤고 애들이 없으면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양육권을 가져온다는 전제 하에 양육비를 받아야 되거든요.
지금 남편 소득이 얼마인지 전혀 모르시나요? 여기서 알았어요. 7천이래요. 7천이요. 네. 그럼 우리는요? 저요? 비정기적으로라도 혹시 수입이 평균적으로 한 100, 200? 100, 200? 자녀 양육비를 줘야 되면 이게 수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내분이 이걸로 수지타산을 따지자 그러면 뭐 마이너스가 당연히 마이너스죠. 네. 거의 0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네네. 그러면 2인 가구 기준으로 114만 원 나오거든요. 한 명당이요? 네. 그럼 월급이 초과 거의 목에 차는데?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감산이에요. 왜냐하면 자녀가 그럼 많다고 해가지고 무한정 많이 받는 게 아니고 아이를 여러 명 키우면 공동으로 들어가는 비용도 발생하잖아요. 뭐 그런 게 있어서 감산이 돼서 그래서 출산율이 저조한 거예요. 많이 낳아봤자 뭐해. 그쵸? 네, 이런 생각을 제가 진짜 희한해. 그런 거 고려했을 때 많이 받았을 때 280에서 300 정도? 280에서 300 정도? 차라리 이혼해서 위자료 받는 게 더 낫겠어요. 아니야, 양육비. 양육비요. 그렇죠. 저는 280을 지금까지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또 양육비 때문에 이혼할 수는 없죠. 애들한테 아빠가 있는 게 아니, 좋은데. 그게 낫겠어.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낫다는 생각이 들 만큼 남편한테 섭섭한 게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양육비가 적지 않네. 생각보다 280이면 아이 셋 키우겠는데? 지금보다 나은데? 이혼해도 되겠네, 이 정도면.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재산 분할. 네. 네. 재산이요? 네. 재산이 지금 두 분이 없어요. 양육비가 진짜 중요하겠네. 네. 아 주식이 있어요 남편분? 근데 뭐 지금 뭐 그거는 아니, 뭐 네, 거의 무의미하다. 무의미한. 그 어떻게 다 날리신 거예요 그냥? 싹? 상패가 된 거예요? 뭐예요? 너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여튼 그거는 제가 뭐 잘못한 일이니까. 그럼 지금 주식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없다? 없어요. 주식이나 코인은 아무것도 다 예. 제로다? 예. 대단하시네. 근데 좀 아프네요. 뭘 아파요? 아프긴 정관 수술 더 아플 텐데. 정관수술보다 이게 더 아픈데요. 이게 더 아파요? 당연하죠. 해보시면 아닐 걸. 잘했어? 이것저것 그냥 이야기했지. 근데 양육권 이거는 내가 유리하던데. 난 그게 제일 궁금했거든, 양육권. 양육비. 근데 양육비를 따져보니까 우리가 한 280 정도더만. 그래? 금액 차이가 나네. 280. 내가 들었던- 그러니까 나는 양육권을 받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한 거지. 280만 받아도 애들 키우지. 나는 양육권을 포기 안 할 거야. 애들? 당연하지. 나는 뭐 얘들은 포기할 수는 없지. 내가 더 잘 키울 것 같아서. 너는 굳이 양육권 뭐 할 필요 없이 너는 너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아니, 난 애들이 더 중요한데? 뭔 아니, 소리야. 근데 뭐 돈 때문에 필요하다 그러면 아니, 뭐 돈 말이 때문이 없지만. 아니, 돈 때문은 아니지. 너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나는 아니 근데 네가 말했잖아. 280 충분히 키운다고. 내가 벌 거니까. 너는 내 말투가 잘못됐어. 너는 그래서 안 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대화가 너랑은 나도 하고 싶지 않는 거야. 답답해. 내가 너한테 뭐 그렇게 뭐 칼이 있는 말 했어? 나는 그렇게는 말을 안 하거든.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돈 때문에 이혼을 하는 건 아니어가지고 양육권 포기 못하는 것도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변화도 와이프도 개선 의지가 없어 보여서 양육권은 저한테 주고 와이프는 일을 해라. 그게 이제 제 생각이었죠. 이 김경미 부부 입장해 주세요. 다짐을 해도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 해야 돼. 엄청 답답했죠. 그 당시에는 진심이었겠죠. 그래도 100% 다 믿지는 못했었어요. 네, 김현기님. 네, 모두 출석하셨습니다. 우리 아내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저는 이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혼 생각이 네. 네, 더 높다. 네, 남편분은 어떠세요?
저도 진심 어린 사과를 했는데 네. 그거를 받아주지 않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저도 다시 한번 이혼에 대해서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혼을 할 거예요. 어차피 남편은 달라지지 않을 거니까 저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고 그냥 저의 인생을 살고 싶어요. 우선 이제 두 분의 의사에 따라 가지고 이혼을 하는 경우에 재산 분할과 양육권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결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두 분의 의사는 무엇인지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일단은 저희 양육권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아내가 꿈에 대한 열정이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거의 뭐 반의 반 이상을 아이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당연히 아내 측에서 양육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근데 남편도 양육에 대한 의지가 강합니다. 강하고. 근데 잘 아시겠지만 남편이 가사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양육과 육아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역할을 했고요. 일단 첫 번째. 양육권을 뺏긴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해봤고 그렇게 하면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제가 더 원하는 것 같아요. 와이프는 꿈을 더 쫓으려는 느낌이 좀 강하고. 그러면 이제 이혼을 만약 했다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지금의 양육 환경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느냐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보면? 근데 아내의 경제력이 과연 그런 양육 환경을 계속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저희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남편은 어떻게 키우냐? 이혼을 해서 양육해야 된다라고 하면 부모님 집으로 들어갈 겁니다. 충분히 지금 현재 양육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애가 3명이나 되는데, 그리고 아직 어린애들이 있는데 아내분께서 SNS를 굉장히 많이 한다든지 그런 환경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좀 의심이 있고, 따라서 양육권도 남편이 지금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경미 씨, 만약에 본인이 아이들을 다 키우게 된다면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느 정도 본인의 꿈을 내려놔야죠. 내려놔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시겠어요? 꿈은 굽힐 생각이 없고요.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지금까지 육아를 잘 도와주셔가지고 솔직히 신랑은 한 1% 정도 양육에 대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50%는 넘습니다. 아, 50%가 넘어요? 자신합니다. 시댁 부모님은 또 그 시누이 아이들을 2명이나 케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3명까지 더 보태서 케어를 해주신다면 저희 애들을 맡길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경미 씨 얘기는 이거네요. 그 똑같은 조건이라면 우리 엄마가 봐주는 게 낫다. 이 네. 얘기시네. 네. 지금 유대 관계도 훨씬 저희 친정 어머니랑 돼 있고 훨씬 네. 근데 단적인 예로 장인어른, 장모님, 와이프, 저 이렇게 4명이 있으면 아이들은 무조건 저한테 옵니다. 현재는 저한테 더 의지를 애착이 하고 더 있다. 제가 더 많이 돌봐주고 유대관계는 제가 훨씬 더 형성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그건 인정하시네요. 와이프가 인정이요? 듣고 있는 거예요. 네, 우선 그러면 양육권과 관련해서는 그런 경제적인 부분도 무시 못하는 요소이니까 재산 분할과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다시 한번 양육권 부분을 논의하도록 하시죠. 네, 저희가 있는 자산이 많지는 않고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 보증금이 약 1억 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평하게 5대5로 나누는 방법으로 재산 분할하기를 희망합니다. 5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요. 거기에 지금 대해서 보전금 1억 잘 아시겠지만 지금 공동재산 형성된 것이 남편분이 거의 경제 생활을 다 책임지고 하고 계시죠, 보면. 저희가 많이 양보해도 7대3. 정말 너무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랑을 못 믿는 이유가 이제 이혼할 때 되니까 돈으로 쪼잔하게 저 같으면 그냥 다 주겠어요. 지금까지 제가 했던 게 있으니까. 근데 7대3이라고 하니까 정말 더 정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최근에 이제 꿈을 펼쳐보겠다고 최근에 수입이 없었던 거지, 대기업 재직하면서 소득 활동도 충분히 했고요. 그 와중에 또 자녀 출산도 하고 아이들 케어까지 했기 때문에 7대3은 네, 부족하죠. 저희는 5대5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근데 아내분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결혼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저는 7대3이면 되는 것이지 그게 5대5로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6대4? 6대4 정도. 그 정도까지는 네. 저는 괜찮습니다. 네. 6대4. 네. 아니 이 두 분은 굉장히 심플하네요. 양육권과 1억. 1억. 네. 딱 그것만
정리하면 해결이 됩니다. 되면 아주 심플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이 셋을 저희가 양육하고 이제 양육비로는 한 달에 약 한 28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남편분의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세전 기준으로 7천만 원 정도 현재 받고 있습니다. 세금 내고 하면 뭐 400에서 450 사이. 그 280만 원은 어떻게 해서 나온 금액이에요? 양육권을 가져온다는 전제 하에 지금 남편 소득이 얼마인지 전혀 모르시나요? 여기서 알았어요. 7천이래요. 그러면 한 달에 뭐 세전을 한 580에서 600 정도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그럼 우리는요? 한 100, 200? 100, 200. 남편 세전 소득을 580으로 잡고 저희가 100만 원 있거든요. 그래서 부부 합산 소득 680만 원 기준으로 하고 근데 죄송한데 부부 합산 무슨 말이세요? 금액을 부부 하면 안 합산이요? 되는 게 거기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인데 근데 거기는 소득이 있다고 보기 증빙이 어렵죠. 안 되고 마이너스입니다. 오히려 마이너스 100만 원입니다. 정말 예쁜 옷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늘 사은품 준다고 하니까 다 들어왔네. 지금요? 없죠. 투자 금액이 저는 더 많았던 것 같아요. 1억은 썼지 않을까? 헤매나 이런 비용들이 거기서 인플루언서를 통해 가지고 번다고 하셔도 그 비용을 빼야 돼요. 매달 100 번다 하지 않았어요? 아니, 이게 평균. 그 평균. 평균 100은 되는 거 아니에요? 과하게 잡으신 거예요, 그게. 피드 하나 올리면 50인데 두 번만 하면 100만 원인데 더 벌 수도 있는데요. 그럼 지금까지 그렇게 버리셨어요? 아니요,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이거를 최대치를 잡아서 100만 원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양육비를 산정할 때.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근데 저 궁금한 게 지금 한 달에 한 400인데 280 주면 120으로 맞아요. 살아야 되는데 이게 네, 그 저희가 그래서 그 최저 생활비 18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저희가 전부 받는 것으로 법에서 보호되는 1인당 생활 최저 기준이 있으니까. 180이면 220을 줘야 되는 거네. 네. 근데 그거 받으셔가지고 아이를 지금 같이 키울 수 있겠어요? 더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평균으로 하면 뭐 한 150 정도는 제가 볼 때 그 본인 일에 투자가 되는데 220 받아서 150 그거를 쓰면 나중에 70 남는데 그걸로 유지가 될까요, 이게? 근데 뭐 앞날은 모르고 뭐 그러니까. 일이라도 해야죠. 그럼. 추상적입니다. 너무. 저희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샵 다니고 헤어 메이크업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버는 거에서 비율대로 조금 줄여가면서 지출을 할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남편분은 만약에 아이들을 키우게 된다고 하면 네네네. 아내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생각이 있어요? 받지 않을 겁니다. 저희의 입장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아무리 양육비를 따지고 해도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보면. 그러면 양육권은 저희가 가져가되 저희는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꿈을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애들을 포기하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두 마리 토끼는 다 잡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너의 욕심이야. 현실은 달라. 제 꿈 때문에 이혼을 생각한 건 아니고요. 원인 제공을 많이 했잖아요. 제 꿈을 쫓은 건 얼마 안 돼요. 원인 제공이라 하면 어떤 거를 정확하게? 정관 수술도 안 하고 정관 소통도 수술? 안 되고. 경미 씨는 만약에 양육권을 남편한테 넘겨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도 이혼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하기가 어렵죠. 그렇다면 차라리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사는 것이 좋을지 그걸 논의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남편이 이러이러한 조건들을 좀 지켜주고 받아들여 준다면 나도 열심히 잘 아이들을 위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요. 네. 그런 조건을 한번 조율해 보는 것이 어떨까 네, 싶거든요. 네네네. 첫 번째로 가장 크게 이제 생각했던 거는 과거에 남편이 주식도 하고 그걸 못 믿고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급여가 얼마인지 순수하게 그 총액을 한번 밝혀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중에 이제 300만 원 딱 입금해 주시면 저희가 그걸로 저희한테 필요한 스스로한테 쓰는 돈도 쓰고 아이들 식비도 쓰고 가게를 300만 원 운영하고 가지고 싶다. 다 하는 거예요? 지금 300만 가능, 원으로? 네.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의견은 차라리 다 줘라. 그냥 가져라. 너가 해봐라. 네.
거의 근데 그냥 고정비용 다 더 포함해서 이상 거의 선에서만 정리를 하지 나한테 어디서 돈을 만들어 오라 그런 요구는 하지 말아라. 차라리 알아서 해봐라. 월급 전액을 전액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냥 그대로 들어오는 대로 이체. 일단 저희가 왜냐면 이렇게 복잡해지죠. 정말 당연하죠. 너무너무 당연하죠. 저 그런 여자 아닙니다. 정말 성실히 이렇게 사는 사람이고 제 한도 내에서 쓰는 스타일이지 절대 과하게 그렇게 하는 스타일 아니니까 뭐 지켜봐 주시면 알 것 같아요. 그거는 저희가 전향적으로 생각해 보고요. 1번은 또 있나요? 두 번째는요. 정관 수술.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기한을 측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영상에서 봤다시피 사이가 뜨거운 사이. 막뭐 이미 멀어지셨어요. 그럼 아예 안 해야죠 그럼. 넷째가 왜 생긴 건데요? 왜 이렇게 눈을 아 크게 죄송합니다. 뜨세요? 아, 이거는 시종일관 저만 계속 이렇게 보고 계시는 네, 괜찮죠? 계속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조금 이해가 되는 돼요, 부분이 예. 있어요. 예, 그러니까 눈이 작은 사람으로서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부부 생활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필요 없다. 없다. 그건 정상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앞으로 전혀 부부 생활 안 하고 사실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맞아. 근데 그건 오히려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실 생각 있어요? 남성에 대해 조금 그런 게 좀 떨어진다거나 솔직히 좀 아프기도 할 것 같고 해줘야 될 것 같다 그런 마음은 좀 있어요. 더. 정관 수술 할 수 있나? 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뭐 진짜 해줄 생각이 있어요. 있고 근데 제가 캠프 와서 감정 변화가 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기 싫은 마음도 생겼어요. 거봐 안 해. 안 한다니까. 이런 태도가 그랬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좀 가치 변화되는 게 있어야지 남편도 그 상황 안에 그렇죠. 노력을 한다는 얘기를 사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한번 그것도 전향적으로 남편분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요. 생각만 하세요. 네. 생각만 하세요. 제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요. 그렇게 또 마음이 바뀌었다면서 안 한다고 했을 때 아 그럼 그렇지 너가. 제가 말했죠. 절대 안 한다고. 안 할 거예요. 정말로 안 할 거예요. 진짜. 또 뭐 있어요? 나 또 뭘 듣고 싶어요? 또 뭐가 있어요? 세 번째는 2주 동안 예? 해외여행 이태리 쪽으로 정말 딱 그 2주 동안 이태리 쪽으로 정말 딱 그 2주 동안 아내가 2주요? 네, 2주? 네 2주 왜냐면 애들까지 다 데리고. 혼자 2주 동안 그 패키지 여행으로 그리고 또 남편분한테 요구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유럽 여행. 에펠탑 한번 보고 오려고요. 그럼 이 여행을 보내준다는 게 시간만 빼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보내줘야죠. 제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아, 비용 부담도 전부 다 해가지고 왜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왜 아기는 누가 봐요 그 기간 동안? 저희 엄마 아빠 있잖아요. 네 예산이 얼마나 들지? 1,000만 원 들어갈 것 같은데 돈 1,000만 원 그쵸? 돈 1,000만 원 못 쓸까요 저한테? 본인은 주식 그렇게 했었으면서? 좀 저는 궁금한 게 네. 어영부영 해도 한 1,000만 원 깨질 1,000만 원은 텐데 듭니다. 지금 전 재산이 1억인데 이거를 1억에서 1,000만 원 깬다는 게 상식적으로는 좀 진짜 정말로 정관 수술보다 요거 거의 비슷한 거예요? 유럽 여행이? 네. 참 재밌는 사람이네. 역시 너답다. 뜬금없는 이탈리아에 2주일 동안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너무 철없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 저는 제가 마음의 상처를 네. 달래기 위해서 저는 한 번도 여행을 가본 적도 없고 결혼해서 한 번도 여행을 그쵸. 가본 적이 없다. 뭐 임신해가지고 정말 다낭 어떤- 간 게 전부거든요. 신혼여행을 베트남 다낭. 네. 아 베트남 다낭으로 저는 다녀오셨다. 유럽으로 가고 싶었는데 내가 볼 때 경민 씨 거기 가면 2주 동안 엄청 뭐 찍으려고 겸사겸사. 겸사겸사 좋네. 제가 대리인이지만 네. 저도 계산기 두드리고 하면 과하다는 거 알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저희가 하신 도정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네. 거는 네. 그러니까 과거에 남편이 주식으로 돈을 날렸어. 만약에 그 돈을 우리 가족을 위해서 썼더라면 썼으면 우리가 더 여유롭게 잘 살 수 있었을 건데 이런 원망의 마음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후기에 혼자 네, 유럽 여행을 그거를 가겠다.
근데 진짜 약속할 수 있다고 하신 게 내가 그게 진짜 해소되면 과거에 있었던 그런 뭐 주식 관련한 거 다시는 언급도 안 할 거고 내가 나를 위해서 너무 과소비하지도 않고 2주 동안 유럽 여행만 다녀오면 사람이 확 바뀌는 거네요. 다시 태어나는 거네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남편이 그것을 해줄 수 있나요? 해줄 수 있겠죠. 해줄 수 있어요. 네. 어떻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빚을 낸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돈으로 아니 어디 주식에서 빼서 주겠죠. 없다니까. 주식이 아직도 있어요? 없다니까요. 자, 요거 우리 조건을 우리가 조정하는 거니까 저기 혹시 이태리 말고 어디 저 가까운 곳 동남아 근데 쪽은 유럽 가고 싶어요. 동남아 가기 싫어요. 제가 지금 든 생각은 어차피 지금 모든 금액을 월급날 다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아껴 쓰셔서 그 돈으로 해서 결정하시는 건 어떠세요? 1년 뒤에. 그거는 안. 아니, 근데 얼굴이 단호한데 굉장히 리플래시가 돼야지. 리프레시가 중요하니까. 무조건 반대고 현실적으로 이뤄줄 수 없는 내용이고 현실적으로 이혼했을 때 조정 사항에서는 어떤 사람도 그거를 받아들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 이게 답니까? 아닙니다. 더 있어요? 저희가 그 리마인드 웨딩 촬영을 근데 잠깐만 남편이 약속하셨었는데 그쵸? 네. 근데 제 기억으로는 혼자만의 요구 사항이에요. 아니요. 아니 근데 저기 잠깐만 그 전에 이혼하자고 여기 오신 분들이 무슨 리마인드 아니 왜냐면 우리는 이 조건이 받아들여지면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제2의 결혼 생활을 할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모든 걸 다 다시 다 태어나기 털고. 위한 네, 아내분은 진짜로 과거를 다 의식이네, 털어내고 의식이야. 이거 네. 사진 태어나기 위한. 혹시 SNS용입니까? 웨딩 촬영도 10kg 쪄가지고 제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항상. 아니 근데 그것도 지금 우리 경미 씨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면 돈 꽤 들어갈 그것도 거거든요. 뭐 방식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아니, 뭐? 이거를 막 무조건 스튜디오 고액에서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물론 경미 씨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네. 풀을 털어버리고 새로 가겠다는 마음은 이해하는데 아까부터 좀 걸리는 게 총 재산이 지금 1억인데 만약에 한 10억이 있어요 지금 그럼 뭐 내가 경미 씨가 얘기하기 전에 그거 좀 보내주라고 할 텐데 이거 다 하려면 그러면 빚을 또 내야 되는 거고 아니면은 진짜 보증금 빼서 가야 되는데 이거는 좀 우리가 근데 광주 집이 저희 명의만 아니지 어머니 명의로 돼 있는 집이 저희 주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아니잖아요. 네. 아 그거는 뭐 나중에 간다 하더라도 증여세 내면 본인이 생각하는 금액이랑 전혀 다른 금액이 오니까 그 조건 또 있죠 남자도. 저희 또 있죠, 사실은. 저희 조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내분의 SNS 중독. 원하는 거는 저는 원하는 거 정확히 따지면 애들 등교시키고 그다음에 하교할 때까지 그 시간이면 충분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시간이 돼요. 아니 또 삘 받았을 때 바로 해가지고 해야 되니까. 촬영을 하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아이들이 있을 때는 아이들한테 집중하고 그리고 그 외의 시간에서는 우리 경미님의 근데 여러 가지 신랑이 다 저의 조건을 들어준다면 네.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시 태어날 거니까, 그렇죠? 이 의식을 다 하면. 저를 이렇게 만든 거는 신랑이 그렇게 신랑이고. 했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삶의 비용이에요. 저희가 지금 요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런 비용들을 기본적으로 줄이는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면 그럼 저희가 이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저희가 어차피 협의를 하는 마당이니까 선후를 조금만 조율해서 네. 여행을 먼저 다녀오고 먼저 땡겨 써라. 땡겨 그걸. 쓰고 이후에 이제 이런 비용 같은 거 다 정리할 생각이고 자, 요거 합의가 될지 안 될지. 자, 아내 1번 생활비 그 직접 입금. 2번 정관 수술. 네. 3번 여행. 4번 리마인드 웨딩. 자, 여기서 해줄 수 있는 건 뭐뭐예요? 얘기하세요. 첫 번째 가능. 네. 두 번째 정관 수술은 구체적인 일자는 저는 잡았어요. 아. 네. 추석 명절 전에 직전. 네, 네. 그래서 좀 저도 쉬어야 되니까.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여행. 여행. 이탈리아. 네. 그거는 불가합니다. 불가. 절대적으로 불가. 리마인드. 리마인드 웨딩은 가능. 가능? 가능. 오. 그 여행 많이 양보한 겁니다. 여행 빼고는 뭐 그렇죠.
여행도 사실상 가능한 범위 내에선 받은 겁니다, 지금. 남편분은 어느 정도까지는 지원해 줄 수 있어요? 뭐 300만 원 해가지고 온 가족이 다 같이 가고 그건 근데 너무 좋고. 애들은 내가 벌겠다. 네. 그럼 너도 자유스럽게 혼자 온 것처럼 사진을 찍으면 더 좋지 않을까? 아무 말 안 할게요. 여행도 사실상 가능한 범위 내에선 받은 겁니다, 지금. 이탈리아가 중요해요? 안 돼? 이탈리아? 와, 진짜로? 이탈리아 아니면 안 돼요? 아니 유럽을 가고 싶어요. 아, 유럽을 꼭 가고 싶어요. 아니 유럽을 가고 싶어요. 아, 유럽을 꼭 가고 싶어요. 자, 정관 수술 안 하고 예. 여행 가라 하면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유럽. 여행이네요. 유럽? 유럽? 유럽. 여행이네요. 유럽. 유럽? 그러면 정관 수술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이 뭐 첫날에 무슨 정관 수술 때문에 이혼을 한다고 그래. 내가 이 양반 이럴 줄 알았다니까. 여행을 선택을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원하는 게 맞는가도 싶기도 하고. 정관 수술 할 거야? 내가 번다고. 그러니까 정관 수술 하라고. 정관 수술 관련해 가지고 저 상담 오셨죠? 네. 나는 정관 수술을 내 걸었지만 그건 마음이라고 생각해 언니. 이거 하나 못 해줘? 나를 위해서. 나도 그랬어. 유럽. 유럽? 그러면 어디 빚을 내서라도 한번 보내주고 정관 수술 하지 마요. 소장님, 현실적으로 정관 수술이 훨씬 저렴합니다. 네. 유럽이 그 정도예요? 그럼 1년 안에 만약에 이탈리아 여행을 안 보내준다 그러면 이혼하시겠다 이 얘기예요? 네. 네. 아, 진짜로? 네. 이혼하는 게... 좀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 내가 웃으면 안 되는데. 내가 그래서 이게 이탈리아 여행 안 보내준다고 지금 이혼하겠다라고 그러는 건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아이가 땡깡 부리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게 진심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그걸로 남편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는 마음일 수도 있다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뭐 유럽 여행이 1,000만 원인데 그 비용을 떠나서 유럽 여행을 저는 리플렛이도 뭐 중요하고 유럽 여행 솔직히 제가 벌어서 가면 그만인데 저는 그 마음을 보고자 유럽 여행을 썼던 건데 1,000만 원을 주식 투자를 할 것 같아요. 만들어서도 할 수 있고 뭐 1억을 할 수도 있는데 저 유럽 여행 하나 이렇게 1,000만 원 2주 못 보내주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유럽 여행을 얘기한 부분이었고. 근데 이제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500만 원까지 다 지원을 할게. 그럼 나머지 부분은 운영해서 남는 돈 보태가지고 1년 뒤에 그 범위 내에서 갈 수 있는 데를 갔다 와라.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받아들여야 네. 관리하고 자기가 버는 돈으로 네. 열심히 그러니까 해서. 500만 원까지는 본인이 지원하고. 네. 네,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네. 그거를 정말 들어준다면 넌 찐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 신랑의 마음을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싶어서 유럽 여행을 고른 거였어요. 뭐 쉽게 떠나지는 못할 것 같고 뭐 자기가 열심히 하는 거에 따라 그 시기가 빨라질 수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아주 특가로 싸게 나온 걸 잘 물던가. 우리 굉장히 장시간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근데 뭐 요구사항이라는 거는 서로 진짜로 노력해서 지켜야지만 진짜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노력할 테니 다시 좋았을 시절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혼을 처음에는 100% 생각을 하고 왔는데 현실적으로 아이들을 위해서도 보완을 해서 잘 살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행복하시기 바랄게요. 네. 안녕히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장님 저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 자, 셀카로. 또 사진 잘못 나오면 안 돼요.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아니 올려서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